미연아,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출발 선물이야. 하지만 명의는 엄마로 둘게. 혹시라도 일이 생길까 봐서.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하늘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한 약속이 생겼어요. 엄마, 미연이 칭찬이 자자해요. 엄마 덕분에 하늘이가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님, 그냥 하늘 잘 돌보세요. 청소랑 간식 준비도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무단 침입자가 있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빌었지만 이제 내 인생을 지키려 해.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인생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그곳에서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정혜 씨는 아들의 결혼식 날 새 신부에게 집 열쇠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의 명의만큼은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정성 어린 갈비찜, 손주의 첫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혜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과 강요된 희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이정희입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릴 때 제 전 재산인 집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행복만을 빌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저에게 큰 상처로 돌아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아들로 인해 겪은 갈등, 그리고 집을 지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정혜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살이 되었고 제 인생 대부분을 아들 동준이를 키우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동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당장 생계 걱정이 눈앞에 닥쳤지만 아이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아침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 오후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준이 학교 가방 하나는 새 걸로 사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돌이켜보면 제게 행복이란 동준이가 무사히 학교에 가고 학급에서 반장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는 것 같은 작은 순간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동준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자라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땐 눈물이 터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틈틈이 저녁 알바까지 했지만 고생스러울 때마다 내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나 생각하면 답은 항상 동준이었어요. 아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왔는지 몸 여기저기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동준이가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죠.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동준이가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미연이는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동준 씨가 어릴 때부터 참 잘 자라셨다면서요? 어머님 덕분이에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도 미연이를 정말 예쁘게 봤습니다. 우리 가족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들어오다니 참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제가 가진 건 집밖에 없었지만 그 집을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제 명의로 남겨뒀지만 아들 부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새로 수리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줬어요.
너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미연이는 결혼 초기에 자주 저를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하늘이를 낳고 난 뒤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 간혹 있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제가 거의 매일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늘이는 정말 예뻤지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며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늘어나고 감사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꺼냈지만 엄마가 좀만 더 도와줘. 미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라는 답만 돌아왔죠. 제 희생이 당연해진 듯한 그들의 태도에 서서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보며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갈수록 제가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제가 본격적으로 힘들다고 느낀 건 손주 하늘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며 며느리가 제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하객 명단은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 볼상 꾸미는 거랑 음식은 어머님이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라며 웃으며 말했죠. 그날도 속으론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손주의 첫 돌잔치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후로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루는 동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랑 미연이 봐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미연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더 도와줬으면 해요.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집도 내어줬고 손주를 보는 일까지 도맡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니까요. 처음에는 손주를 돌봐주는 일이 주된 부탁이었지만 이내 집안일까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간단하게 청소만 해주실 수... 어머님,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부탁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당연한 듯 변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려고 하면 미연이는 얼굴을 굳히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라며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하늘이가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좀 맡아주실래요? 라고 했죠. 그날은 제가 병원에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라 정중히 거절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 애 돌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들은 늘 방관자처럼 보였습니다. 동준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미연이에게 내 상태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동준이는 엄마, 미연이한테 직접 얘기해. 내가 중간에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어라는 대답뿐이었죠. 동준이는 항상 직장에서 바쁘다며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을 제 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은 제가 몸살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럼 제가 오늘 약속을 취소해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책임져 주세요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그 집에 갔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겨우 손주를 안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누워있는 걸 보더니 어머님, 청소도 아직 안 하셨네요. 제가 돌아오면 밥도 준비해 주세요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게 동준이나 미연이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의 요구에 따라 집으로 향해야 했고 여전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시거든요. 하늘이 좀 봐주시고 저녁 준비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날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연아,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내가 내일 가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늘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어쩌라는 거예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허리 통증을 참고 저녁 준비를 마쳤지만 며느리는 돌아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짠데요. 어머님, 입맛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준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너희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는 있지만 요즘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지친다. 너도 알다시피 지난번에는 응급실에까지 갔잖니. 동준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연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엄마가 좀 더 이해해줘. 미연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까지 갔던 제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준아, 내가 어쩌다 이리도 무심한 사람이 되었니? 엄마가 이 집을 내주고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다야? 그러나 동준은 끝까지 방관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미연이도 노력하고 있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날이었지만 며느리가 오늘은 하늘이 어린이집 가는 첫날인데 도와주지 않으시면 곤란하다며 또 부탁해왔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갔더니 며느리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도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너희 가정부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나한테 떠넘기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집도 주셨으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에 무단 침입자가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TV 아래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에게 여기는 본래 주인 집이 맞습니다.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 말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떠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의 권유로 집을 떠난 날 밤 저는 집안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제 삶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하니 억울함과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준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연이 좀 이해해줘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고생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미연이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준아, 이 집이 왜 너희에게 중요한지는 잘 안다. 하지만 너희에게 집을 내어준 뒤 내가 겪은 일들은 너도 알잖니. 내가 하늘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내가 며느리와 손잡고 말 무시하는 상황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준아, 미연아,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 희생해왔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단다. 너희의 행복은 빌겠지만 더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줘.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을 끊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구나.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엄마가 외로워지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준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이렇게까지 결정한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야.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 혼자 지내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홀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를 키우기도 했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종종 전화를 걸어 엄마 잘 지내시죠? 다음에 하늘이랑 같이 놀러 갈게요라고 말하며 먼저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대방에게 바라는 만큼 자신도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아 다행이야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아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잊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저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 외곽의 이 단독주택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주 하늘이가 보고 싶을 때는 동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물어보곤 합니다. 아들 부부와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천천히 다시 소통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이정혜 씨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나요? 효도와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내린 선택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나요? 잠들기 전 잠시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자락에 작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